가장 아쉬운 게 내 편이 옆에 있으면 모르지만 분명히 내 편인데 지금 내 곁에 없으면 너무너무 그게 아쉽고 괜히 서글프고 그러잖아요. 만약 과거로 다시 돌아가면 만날 수 없었던 지금 곁에 없는 내 편과 뭐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저는 아버지한테 돈 많이 주고 싶어요. 아버지한테? 또 그거 하면서 왜 또 눈물을 흘리냐. 그러니까. 지갑에다가 한가득 채워주시고 싶구나. 그럼. 다른 분들은? 많은 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야인 시대 때 받았던 상하고 아. 드라마 한 편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 전에 돌아가셔서 이놈이 이제 연극하고 뮤지컬하고 뮤지컬하고 이럴 때 아버지가 객석에서 이렇게 보셨는데 네. 저는 무대 그 넓은 한 1,500, 2,000석짜리 무대에서 딱 가면 아버지가 오신 날 딱 들어가면 벌써 아버지가 모르겠어요. 뭐에 그렇게 하시는지 이거를 하셔. 객석에 앉아서. 객석에서 내가 딱 나왔는데 그러면 내가 나가도 아버지다. 그럼 여기 서갖고 이랬다니까 내가 무대에서. 연기하다 말고. 연기하다가? 아버지 내가 그랬어. 그리고 아버지는 정말 내 편인 게 뭐냐면 내가 우리 누나를 엄청 어렸을 때 괴롭혀. 네. 아침부터 막 때리고 막 꼬집고 막 이렇게 장난치면 누나가 야 하지 마 준규야 하지 마 계속 이러잖아. 그 아버지가 딱 그래 야 인마 하지 마 이래야 되는데 저놈이 기지면 어디 기지면 아침부터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어. 조용히 해. 그럼 우리 엄마가 아버지 무조건 내 편이야. 항상 준규야. 왜 이름을 바꿨으면 좋겠다 그랬어. 술만 드시고 집에 들어오면 벌써 문 열면 여보 뭐 이래야 되는데 준규야 이러고 들어오셔. 그 당시 그게 최고였지. 그 아버지는 아들 하나, 누나 셋. 이러니 뭐 너무 좋아했지. 나 너무 아버지 보고 귀여울 싶어. 것 같아. 과거로 돌아간다면 전 엄마를 보고 싶어요. 우리 엄마는 내가 생일 때, 어릴 때 생일 때 어린이날 그러면 늘 우리 엄마는 한복을 입고 쪼그지고 양산을 들고 나를 이렇게 잡고 어디를 데려갔냐면 어린이 대공을 데려간 게 아니라 동대문을 데려갔어요. 그때는 동대문이 되게 가고 싶은 동네였어. 그러면 동대문 가면 엄마는 늘 창가에 짜장면 집에 날 앉혀놓고 짜장면을 먹였어요. 그게 어릴 때 너무 기억이 나는데 내가 24살 때부터 돈을 벌기 시작해서 한 달에 그 당시에 800만 원씩 벌었어요. 밤업소가 한 군데 200만 원씩 받았으니까 네 군데 다녔으면 기본 800이잖아요. 엄청 번 거예요. 신인치고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벌은 내가 단 한 번도 엄마 손을 잡고 짜장면 먹으러 갔다. 짜장면을 먹으러 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 이런 사람 당시는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 당시는 그게 그렇게 와닿지가 않았었어요. 여동생들 데리고 생각도 다녔어요. 못했지. 그쵸. 근데 지금 돌아보고 내가 나이가 먹고 애가 생기고 엄마라는 게 이제 그리우니까 사람 됐네. 내가 왜 그걸 못했을까. 그래서 사람 됐어. 저는 사실 귀신을 만나는 게 소원이에요. 진짜 진심으로. 엄마 귀신? 너가 왜 귀신 만나고 싶어? 그러면 너 소원 들어줄게. 나 소원 들어줘. 나 엄마 만나게 해줘. 내 소원은 엄마야. 엄마 짜장면 한 번 사주고 싶어서. 나는 지금 소원이 있다면 돈을 많이 버는 게 내 방송에 맡기지만 그게 아니에요. 저는 엄마 손잡고 엄마랑 같이. 엄마 한복 입고 내가 양지바지 창가에 엄마 앉혀놓고 군만두랑 짜장면 사주는 게 소원인데 제가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면 돈을 그렇게 벌었어. 엄마 만나고 싶어요. 저는 엄마 돌아가실 때를 참 잊지 못하는데 임종은 제가 못 지켰어요. 그런데 엄마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엄마의 일생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엄마는 뭘 즐기면서 사셨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엄마가 하고자 했던 거를 해본 적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저 그냥 자식 때문에 희생하고 그 우리 엄마가 항상 했던 말이 뭐였냐면 그 어렸을 때도 항상 생각나는 게 오늘은 뭐 해 먹나 아침에 먹고 나면 점심이니까 점심 또 차려놓고 나면 저녁은 뭐 해 먹나 매일 이 말씀하셨던 게 그 뇌리에서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엄마의 일생은 정말 엄마를 위해서 쓰신 게 없구나. 그러니까 내가 과거로 돌아간다면 엄마랑은 정말 같이 여행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엄마가 환하게 웃으셨을 때가 엄마가 폐기종이셨거든요. 그래갖고 이렇게 잘 숨을 못 쉬는데도 이 형제들끼리 이렇게 여행을 가서 모시고 가면 그렇게 한방 웃음을 지면서 형제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그 모습이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한방 웃음을 지면서 이렇게 그 힘든 모습에 쳐다봤던 그 눈빛이 아직도 잊지 못하는데
아, 내가 정말 엄마랑은 그 여행을 좀 많이 다녔으면 좋겠다. 엄마가 지금 살아계신다면 내가 시간을 내서 엄마 가고 싶은 거, 엄마를 모시고서 그런 여행을 한번 많이 다니면서 대화를 좀 많이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뭐 하실래요? 하면 별거 없어요. 맞아. 별거 아닌 건데 맞아. 지금 그걸 못 하는 거니까. 아니 저는 생각해 보니까 엄마가 돌아가신 지 지금 7년이 돼가고 있는데 진심으로는 아직 엄마를 못 보내드렸고 이렇게 엄마 생각이 나면 안으로 그냥 꾹꾹 이렇게 자꾸 눌러놓고 그러고 있는데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엄마 안 계시다는 게 이렇게 와닿지도 않고 그러는데 제가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연예 활동을 하다 보니까 시간도 쫓기고 친구도 없고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되고 이러니까 그런 환경들이 너무 싫고 그래서 감정의 기복이 제가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있을 땐 저기 할 수가 없으니까 엄마한테 그렇게 제가 신경질을 많이 다 부렸어요. 보였지. 엄마는 좁은 차에서 저를 늘 무릎에다가 머리 베게 하고 재우고 뭐 이러면서 다니면서 제가 너무 신경질을 많이 부리면 엄마가 되게 답답해서 돌아서서 뭐 그러시고 그런 때가 있었는데 정말 꺼내보고 싶지 않고 엄마가 돌아가시고 한 3, 4년은 뭐 너무 정신이 없고 힘들었고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추스리면서 지내려고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그냥 반 얼치기 같은 거예요. 나이는 되게 많은데 못 자라 있는 부분이 너무 많고 제 승질대로 안 되면 그냥 화부터 부리고 근데 이제는 뭐 크게 화날 일도 없고 좋을 일도 없고 뭐 그냥 감정의 뭐 90% 이상은 이렇게 날아가 버린 것 같아요. 그럼 뭐 하고 싶으세요? 만약에 돌아가면 엄마한테 뭐 잘해주고 싶은 거 있으세요? 엄마가 제 동생, 언니, 저 3남매인데 이렇게 배우자들은 다 빼고 우리 셋 데리고 여행 갔다 오면서 새벽이면은 이렇게 단장하시고 이러는 걸 늘 좋아하세요. 엄마 돌아가셨을 때도 엄마 집에 가보니까 이틀 입으실 그 액세서리까지 다 이렇게 해서 옷걸이에다 이렇게 걸어 놓으셨던데 이렇게 머리에 막 세트 말고 앉아서 이러던 모습 그런 모습을 꼭 한 번 더 보고 싶고 그리고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은 해요. 너무 많이 얘기가 나올 때마다 사소한 늘 건데, 전부 다. 그러니까 사소한 건데 해봤던 건데 아, 이 신지훈 마담님 왜 이렇게 갑자기 터졌어? 아니 말씀하신 것 중에 너무 평범한 거를 같이 못했다는 거가 되게 공감이 많이 돼서 맞아. 왜 누가 생각이 난 사람이 있었어요? 제일 이제 마음 아픈 친구가 어릴 때부터 저를 이렇게 좀 골목대장 막 반장 항상 하던 이렇게 덩치 큰 남학생이었는데 저를 항상 이렇게 제가 이제 약하고 막 애들이 막 때리고 이러면 와가지고 도와주고 막 이런 친구였거든요.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제 연락이 잠깐 끊겼다가 대학교 때 이제 대학생 되자마자 첫 소개팅도 그 친구가 시켜줬어요. 자기 아는 친구를 저를 남자친구를 소개시켜주고 그리고 또 사회생활하니까 또 바빠가지고 또 그럴 때도 항상 먼저 전화 주고 그리고 제가 홈쇼핑 쇼호스트 할 때도 힘든 일 있을 때 그때 뭐 얘기하면 와가지고 항상 도와주고 그리고 이제 제가 결혼할 때 또 저도 너무 정신이 없는데 제 동창 친구들 다 데려와가지고 사진도 같이 찍고 제가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막 그 친구가 애들 다 데려다가 이제 회식도 다 시켜주고 그러고 나서 너무 고맙다. 진짜 이거 좀 정리되고 안 바빠지면 한번 보자 이제 이랬어요. 그랬는데 일은 계속 더 바빠지고 저는 정신이 없는 거 제 삶에.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전화해서 본인이 결혼을 하게 됐다고 내 결혼식에 와줄 수 있냐고 했어요. 제 결혼 이후에. 그래 방송만 안 잡히면 꼭 갈게 이랬는데 정말 딱 그 시간에 생방송이 잡혀서 토요일 낮에 못 갔어요. 그래서 야, 너 와이프랑 내가 맛있는 거 살게. 꼭 봐. 이랬는데 또 못 본 거예요. 계속. 그리고 이제 한 번도 못 만났어요.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못 만났는데 어느 날 동창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왔는데 그 친구가 어릴 때도 생각해보면 이렇게 수두 자국이 얼굴에 항상 있었거든요. 근데 대상포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상포진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너무 누구지? 얼굴 쪽으로. 네. 근데 뇌로. 제가 그 친구를 항상 언제든 전화하면은 만날 수 있는 친구였고 언제든 달려오는 친구였고 언제나 이게 제 곁에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 예측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장 가슴이 아픈 게 뭐냐면 그 친구가 항상 저를 도와줬는데 항상 얻어먹기만 하고 저도 돈이 있었는데 아이고. 편의점에 있는 캔커피 하나조차도 제가 사준 적이 없었던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정말 마지막 제가 줬던 선물이 그 부주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정도면 얘한테 최선을 다해서 준 금액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금액이 그 정도가 아닐 것 같은데 그 금액을 주면서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고 그 와이프도 진작에 내가 만나서 밥이라도 사줬어야 되는 건데 나한텐 그렇게 잘해줬던 친구의 와이프를 장례식장에서 얼굴을 봤다는 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은 정말 저한테 바라는 것 없이 있었던 제 주위에 있는 편을 영원히 잃어버린 거잖아요. 영원히 볼 수 없잖아요. 제가 돈도 벌고 진짜 맛있는 거 사주고 싶고 진짜 정말 평범한 걸 같이 이제서 좀 해줄 마음의 여유가 있는데 볼 수도 없고 지금 와서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 친구를 찾으려고 해도 지금 찾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참 있을 때 잘해야 되는데 내 편을 이렇게 해서 그냥 잃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인터뷰하면서 너무 많이 울고 슬펐어요. 네. 내 편이 있을 때 무조건 잘해야겠구나. 우리 아버지는 정말 노래를 잘한다고 동네에서 소문이 났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저 라디오 나오는 사람, 저 사람처럼 나는 노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데 우리 아버지가 노래를 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학교 때 대구에서 노래자랑을 갔었어요. MBC, KBS 양쪽 다 우승을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막 난색을 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고. 예전에는 굉장히 좀 봉건 사회주의에서 여자가 이렇게 나가면 딴따라 뭐 쫓기 뭐 그릇이 밖으로 나가면 깨진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격으로 바꿔도. 그래서 우리 아버지 놀래가지고 너는 안 된다. 너는 맞이고 저는 오남매 맞이에요. 그래서 동생들을 봐라. 얼마나 착하고 너만 지금 조용하면 우리 집이 조용한데 너가 가수 된다면 너가 가수 되는 길을 모른다. 니는 방송국에서 너 노래 잘한다고 오라고 하지만 내가 너를 데리고 갈 수 있는 그 소개를 시켜줘야 될 사람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가수가 되는지 난 방법을 모른다. 울면서 너 제발 아빠 말 들으라. 그러니까 그러면 아버지 나는 노래 안 하면 죽을 것 같다고. 나 죽고 싶다고. 좀 협박식으로도 하고 우리 집 옥상에 가서 막 사춘기니까 눈물을 흘리고 안 되겠어요. 우리 아버지 내 편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제가 이제 20살 되던 해 아버지 나 1년만 하고 돌아온다. 나 노래 1년만 하면 시큰하지 않을까. 그래서 1년이 채 가기 전에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어느 날 열이 난다고 그 밤에 이제 해열제 사 드시고 누워 계시는데 아침인데도 열이 안 식으니까 아침에 이제 응급실로 갔는데 진찰을 해보니까 내막염? 그래서 전 또 야간 업소 일하러 이제 저녁에 또 오후에 갔어요. 갔다가 아침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기분이 싹 하는데 아버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 내가 노래해서 그런가? 뭐 미안해요. 아버지 미안해요. 아버지 미안해요. 그랬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아버지 노래를 반대를 하셨는데 정말 아버지 계시면 아버지한테 배웠는 황성예터에 밤이 되니 월세만 후요해 이런 노래 아버지한테 배웠던 노래 혼자 부르는 게 아니라 같이 듀엣 한번 불러보고 싶어요. 노래를 한번 겨뤄보고 싶어요. 아빠의 그러니까. 아빠의 성. 예. 한마디만 내가 할게. 예. 네. 영원한 내 편은 우선 내가 내 편이 돼야 돼. 네. 여러분들 그거 꼭 잊어버리지 마세요. 내 인생 아무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나를 좋게 보는 내 편이 돼야 돼. 근데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나를 사랑하기보다는 남의 눈치에 의해서 살고 남들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사람들은 정말 행복을 몰라요. 나는 영원한 내 편은 나다. 명심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